누구 안 부를 거 있냐. 그 당. 기호란 정하죠. 뭐. 어쨌건요. 이분들 그 공천 이야기부터 잠깐만 하면은 일단 민경욱 탈락했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제일 시원한 건 민경욱보다 김술래예요. 김술래. 김술래가 약사 출신으로서 자유한국당 당시 새누리당의 비례를 고쳐요. 그 사실상 새누리당의 비례라고 하는 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뭐냐면은 최순실 공천이라는 썰이 굉장히 파다해요. 그래서 뭐 최땡땡 뭐 의원 뭐 이런 사람 되게 많아. 근데 이제 김술래 같은 자가 사실은 공천받기용이었거든요. 발언을 세게 가는 게 그 당시 홍준표가 뭐라 그랬었냐면은 그 전에 모든 공천의 기준을 전투력을 갖고 문재인 정부와 잘 싸우는 사람과 공천을 하겠다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술래가 그 5.18 관련한 뭐 지만원 의원 공청회에 한 발언 보세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발언입니까? 근데 목소리부터가 비호감이잖아. 나는 뭐 생김새 목소리는 별로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딱 듣는 순간 소름이 끼칠 정도. 저게 사람 국회의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김용호 공관위원장 입장에서는 김술래마저 공천을 주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극렬하게 뭔가 사실 정무감각이 더럽게 없는 애들이지. 내가 세게 나가면 자기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공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단순 무식하게 질렀는데 결국에는 쟤네들이 봐도 정말 공천해주기 창피한 두 사람. 이은재, 다음에 김술래, 그리고 오늘 추가된 사람 민경욱. 얘네들은 정말 공천하기 힘들었다는 거죠. 얘네들 쳐내지 않고는 공천 혁신을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도 김술래 의원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그 의사협회에서 우리 비기스타 하우스 때문에 되게 부끄러워할 때 누군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괜찮다. 저쪽엔 김술래가 있다. 이러면서 그래도 우리 어디다 내놔도 부끄러운 우리 회장님보단 낫지 우리 회장님이 저기보단 낫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함으로써 저희들을 좀 그런 걸 덕긴 객긴이라 하죠. 뭐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조금 안심을 시켜줘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셔서 약공 열심히 하시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보이고. 어떤 특정 세력에게 말로 쓰이긴 하는데 그 말을 막상 새로운 집에는 데리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말이 더러워진 거야. 그러니까 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정치인의 피가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정치인 중에도 보면 단무직과들 엄청 많아요. 그러면 내가 자기 지지자들한테 지지 좀 받으면 내가 총선에 당선되고 막 그럴 거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막 질러. 일반인 못한 마인드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합니까? 수백 수천 명이 죽거나 다친 사건에 대해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막 가짜 유공자네 뭐네 이런 소리를 한 국회의원은 김용호 입장에서도 공천해주기 부끄러웠다. 저는 이번에 그 어쨌든 미래통합당도 정치적 쇼를 했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대중들에게 이게 호소리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인숙이라는 국회의원도 그 삭발을 했었고, 그다음에 김술래도 저는 이 사람이 뭐 역사의식이나 이런 정치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지역구 어디 하나 공천 받으려는 요량으로 그런 그 얘기를 하니 언론이 주목을 하더라. 그러면서 저는 떠들고 다녔다고 생각하거든요. 별 그 아무런 광주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민주주의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치? 그냥 이렇게 자기 분야에서 공부 좀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뭐 대표성을 가지고 나왔는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더니 민경욱 탈락도 그 기쁘지만 문병호가 컷오프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브라보! 이런 정치적 변절자들에 대해서는 상대 진영에 내가 투항해서 갔지만 거기서도 결국은 서자 취급하고 이 사람들한테 중책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지금 컷오프된 사람들의 정치 행적을 보면 이런 사람들 한국 정치 앞으로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게 그 정치가 깨끗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안철수 찌끄러기들이 미통당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거든요. 내가 어제 말했던 이 동작구의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이던 사람이 어제 기어 들어갔어. 근데 이게요, 그냥 하나만 생각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나라당, 새누리당 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자, 저희가 고품격 이간질 방송인데 민경욱 같은 사람을 공천을 줘야지 이렇게 좀 방송을 진행해. 아니야. 민경욱은 그렇게 진짜 견마지로의 그 봉사를 했으나 당이 안 받아주면 당연히 탈당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민경욱은 또 무소속지가 나온다고 지금 선언했다고 뭐 보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은재도 네. 탈당하고 민경욱도 탈당하고 탈당 막 해가지고 또 비슷한 정당 하나 만들어야죠. 이런 그다음에 분들 다른 이현주- 당원 나오면 그러니까 당선될 수도 있어요. 아니요, 맞아요. 미래민주당으로 그냥 어, 영입해요. 아니, 왜냐면 정치는 희망을 순번 가는 앞으로 가게. 우리 이현주 공천되려는 그 부산 영도 쪽도 그 곽규택인가? 곽경택 감독 동생이 삭발하고 맞아요. 지금 뭐 아주 세게 나오더라고요. 음. 거기도 저는 무소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요 사이다이긴 한데 민경욱이나 이은재나 이런 김솔래 같은 공천 탈락은 사실은 저쪽이 정신 차렸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간질을 해줘야죠. 자, 그럼 미친 공천 하나 얘기 한번 해볼까요? 태영호가 강남갑에 공천됐어요. 강남갑 주민들을 엄청 싫어할 거거든요. 생각해봐봐. 그렇죠. 북한에서 음. 다 말씀 안 드릴게요.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알 사람만 알아요. 검색해보면 나와. 태영호가 왜 대한민국에 왔는지 누구나 다 알아. 근데 그 태영호가 아니 언론에 났습니다. 얘기하셔도 됩니다. 아니 말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 아, 시간 관리하느라고. 아깝구나. 시간이 아까워서. 근데 태영호가 강남갑에 공천이 되면은 강남 사람들 특성이 뭘까요? 특히 주로 거기에 있는 일반적인 의식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이 가장 자본주의적인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메인스트림이다, 우리가. 그렇지.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태영호가 되면은 태영호가 어떤 전문성이 있고 북한 출신의 초선 의원이 국회 가서 강남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고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 저기 포기했구나. 네, 저기는 어차피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서울에서 정말 몇몇 군데 빼놓고는 어차피 자기네들이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공천을 할 때 그 지역에서 승리보다는 이렇게 자기네들의 어떤 명분 같은 걸 내세우는 방향으로 지역구 공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태용호는 딱 그 세 가지만 거론하면 이 사람 선거에 충분히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가볍게. 첫 번째는 영국 그 공사로 있을 때 미성년자 강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북한 메아리 대외 그 통신 메아리가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580만 불, 우리 돈으로 한 70억 정도 되는 돈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돈을 보전받는다는 전제하에 망명지를 한국으로 선택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에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 건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중요한 300명, 국회를 구성한 300명 안에 들어가면은 민간인이 다룰 수 없는 고급 정보를 다루는 그런 직위가 됩니다. 그 당선 순간부터.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북한을 변절한 것처럼 남한을 변절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중 간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북한의 고급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의 그 셋째 딸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둘은 지금 데리고 온 걸로 알려져 있지만 데리고 오지 못한 딸이 한 명 있다. 그 딸을 위해서 어떤 정보를 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중 첩자가 될 가능성이 저는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면 강남의 소위 그 강남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파워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파워 엘리트들의 스스로 선택이 아까 말씀대로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선택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창피하기 때문에 저는 표가 안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게 선거에는요 빅피처와 전략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 기관의 전문가들이 민주당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좀 위기론을 퍼뜨리는 건 사실인데요. 거기에 반만 속으세요. 왜 그러냐면 위기감이 결집도 시키긴 하지만 위기감이 포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어요. 큰 틀에서. 그러니까 일시적 여론조사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큰 흐름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 코로나라든지 뭐 등등의 어떤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렉이 걸리고 있긴 하지만 강남도 이미 지난 선거 때 바뀌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강남 같은 데서 강남구청장이 민주당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그 흐름이라는 게 있고 강남이라고 하는 곳은 전통적으로 강남 서초 이런 데는 대구랑 똑같은 그 대접을 받은 게 사실이에요. 알아서 뽑아주니까 강남 3구라고 알아서 뽑아주니까 사실 노력하는 게 사실 별로 없고요. 그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장과 대립하면서 했던 그런 짓거리들을 생각해 보면
강남을 우리 특별구로 뭐 다른 시로 분구해달라 뭐 이런 식의 짓들을 했었잖아요. 태영호를 내가 찍느니 지금 미통당 지지자 입장에서 차라리 힘 있는 여당, 서울시장 민주당, 강남구청장 민주당, 대통령 민주당, 강남의 국회의원도 민주당으로 찍고 싶을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태영호가 국회에 가서 할 게 없다니까요. 뭘 할 수 있겠어 이 사람이 지금. 아니, 태영호는 그 한반도 오염시키지 말고 자기 이름에 어울리는 어디 어선 한 척 사서 태영호 타고서 돌아다니면서 예. 한반도에서 좀 이격되네. 힘들어. 자 그리고요. 이런 거 많이 하던데 내가 하니까 되게 싫어하네 우리 힘들어. 지금. 할 말이 많아요. 좀만 진행할게요. 지금 경기 고양정, 가불병정, 고양정에 김연아가 지금 공천을 받았는데요. 김연아도 정말 어마어마했죠. 사실상 거의 막말 수준의 국회의원인데 여기에 붙을 사람이요. 카카오뱅크 전 대표죠. 이용우 이분이 지금 같이 붙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김연아는 자기가 자칭 부동산 전문가예요. 김현미 장관 지역구이긴 한데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시키기 위해 김연아를 부동산 정책 전문가라고 거기다 확 지른다는데요. 부동산 정책이 설사 실패했다고 칩시다. 그 실패하는 원인이 누구예요? 쥐들이야. 그러니까 논리는 그렇게 나는 부딪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하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라는 게 있고 자유한국당은 그 반대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자신들이 봤을 땐 실패라고 보는 거면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자유한국당 미통당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카카오뱅크 이용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은행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모든 앱이 카카오뱅크식으로 다 바뀌었잖아. 저만 그러니까 해도 선도하고 있는 거고 지금 카카오뱅크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경제 전문가라고 보고 그런 프레임으로 갔으면 좋겠고 이 부동산 전문가 반대로 말해줄까요? 이 사람은 부동산 투기 전문가죠. 그러니까 원래 건설연구원에 있었기 때문에 건설연구원이 그 건설협회 부설연구소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아니고 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던 연구소에서 그 주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부동산 투기 네. 전문가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서 그 세력으로부터 자기 지위를 보장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은 이제 부동산 투기를 점점 불지르는 그런 역할을 더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 내에서도 비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판이 있냐면은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미 당원권 정지가 됐었는데 지금 조대원이라는 예비 후보가 있는데 당협위원장 그 사람이 전략 공천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면 분명히 당에서 공천 심사할 때 상당한 감점인데 이런 사람을 전략 공천하면은 누가 당에 충성하겠냐. 그러면서 아마 조대원이라는 사람이 40대 같은데 그 사람이 저는 뛰쳐나와서 무소속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대원이요. 저번에 그 청년모 최고위원 경선에 나와서 자기 당 굉장히 비판했던 바로 그 인물이에요. 자, 좀 진행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우리 김민석 위원장하고 누가 붙느냐 영등포을에서 박용찬이라고요. MBC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 앵커도 했던 사람인데 사실 MBC가 가장 흑역사이던 시절에 TV 나온 사람이라 국민들이 얼굴을 몰라. 그러니까 한두 번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하고 박용찬하고 연결을 못 시켜요. 영등포을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의도하고 대림동 일부, 신길동 일부 이렇게 돼가지고 을이 지어졌는데 박용찬과 김민석 위원장이 맞붙는 지역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지역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당선 꼭 돼가지고 쓰임새가 많아요. 3선이 되면 원내대표 할 수 있고요. 상임위원장 할 수 있고요. 지금 원외일 때는 사실상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 정무수석 갈 수도 있었던 바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박용찬을 꼭 무찌르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김종인의 선대위원장설이 미래통합당에서 그냥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선대위원장은 김종인을 데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황교안과 공동선대위원장 이렇게 뭐 하겠죠?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신의 한 수요? 예, 이거는 정말로 김종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승리의 신이라고 부르던 사람, 승리의 신이라고까지 경향신문에서 불러주던데 김종인이 되는 게 정말로 신의 한 수고 이거는 미통당에서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에요. 또 한 번 또다시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김종인
김종인 대표님 영입을 적극 찬성하고 정말 황교안이 우리 역사에 드디어 큰 획을 하나 남기겠구나. 지금 이 상황에서 김종인 영입은 유튜브 채널 신의 한 수다. 민주당 승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웃어야되는 좀 신호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굉장히 진지해요. 근데 공사체예요. 솔직히 한 말씀 드려볼까요? 김종인이 민주당 선거를 승리를 이끈 게 사실 아니에요. 제대로 당연하죠. 분석해보면. 그러니까 그건 시대적 흐름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믿는 거 딱 한 구석은 딱 하나예요. 여론조사가 요동을 치더라도 민심에는 지금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등 부류가 총궐기, 총공세를 하니까 저쪽 목소리가 커지는 듯 보이죠. 문재인 대통령 탄핵 뭐 숫자가 뭐 100만을 넘었다고 하는데 그건 대부분 매크로일 가능성이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이 뭐 민주당을 혁신한 뭔지 무슨 혁신을 했어요. 김종인이 어떤 의원들을 공천 탈락시켰는지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김종인은 어떤 시대적 흐름에 숟가락을 얹었을 뿐이고 그 당시에 만약에 김종인의 무슨 칸막이 공천이라든지 이런 논란이 없었다면 더 이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국민의당이 그만큼 안 떴을 거예요. 김종인이 선대위원장이 아니고 지금 정필승 변호사가 선대위원장이었어도 그보다는 더 많이 얻었을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김종인은 무슨 승리의 무슨 해결사처럼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이상한 캐릭터인 거예요. 김종인이 그 이해찬 대표와 매첩했을 때 다 졌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개인 선거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우리 쪽 선거에 그 총사령관이 이낙연 총리도 있지만 이해찬 대표가 있다는 걸 간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그 관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도 했었죠. 경제수석도 했었고, 너무 그 노태우 정부에서. 근데 거기에 이면에는 자기 할아버지의 후광을 많이 얻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인 김병로라고 그 정도는 다 아시죠? 추 우리나라 선생의 대법원장. 초대 대법원장 하셨던 그 법조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인 김병로 선생의 후광을 입었는데 이분이 말년 가면서 이분이 40년생인데 이제 나이 그 정도 됐으면 그냥 손자들 재롱 보면서 손자들도 아마 장성했을 텐데 물러나 있어야지 그 노구를 이끌고서 말년에 이렇게 추한 모습 보인다는 것 자체가 그 가인 선생의 업적을 너무 많이 훼손시키는 그런 짓거리였어요. 이 양반이 뭔가 전략이 없네. 이 양반을 저 죄송합니다. 충동질 해가지고 자유한국당 들어가서 이간질 하게끔 만들고 칸막이 공천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고품적 이간질 그래요, 방송이나 걸 그렇지. 계속 입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거기 들어가는 걸 반대하면 어떡해. 그리고 아까 실수한 거 하나 있어요. 지금 황 작가 노인 비하 막말이야. 80이 되면 정치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제가 저품격이라서. 그럼요. 이런 분을 그럼 나 간다. 반드시 그럼 필승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반드시 저는 해가지고 다 그냥 공천 탈락시켜버리고 그래 주시기를 아니, 김종인 간절입니다. 캐릭터하고요 안철수 캐릭터가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나이를 30년 더 먹으면 김종인처럼 되는 거야. 고집이 되게 센 캐릭터이긴 한데 은근히 보면은 그 뭐랄까요 이 권력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나는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내가 굳이 나설 수밖에 없어서 총대를 매는 것과 나는 욕심 없다고 하면서 늘 나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이 비슷할 것 같죠. 그러니까 나 아닌 사람이 누군가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서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도와줍니다. 근데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은 나 아닌 누군가가 뭘 하고 있으면 거기다 대놓고 뭐랄까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까요. 저 사람 저 안 되는데 하면서. 김종인이 나서기 전문가고 전 나서기 좋아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 상황이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건 그분들은 진짜 높이 평가를 하죠. 정봉주 의원처럼. 그러니까 그 얘기가 파다했었죠. 그러니까 김종인이 우리는 저렇게 늙은 분이 욕심이 있을 줄이야라고 생각했지만 지난 선거에 나가려고 스스로 캠프까지 차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선거 나올 때 우리가 그거 잊고 있는데 선거 준비까지 했었습니다. 대선에 나오려고. 잊지 않았어요. 기억력이 그렇게 좋을 줄이야? 자, 어쨌든요. 계속적으로 이런 그 노후한 그 늙은 정치인들이 자꾸 젊은 세대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젊은 세대를 위한 정치의 장을 마련했다 그러면서 실은 본인 영달 쪽으로 가는데 젊은 사람 팔지 마십시오. 예. 자, 김종인 미통당으로 가라. 역사적인 인물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가는 쪽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네. 정 변호사. 파이팅입니다. 보내드려. 알겠습니다. 찬성입니다.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무척 존경합니다. 그러니까요. 김종인님 사랑해요. 저는 김종인님을 디스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방송 많이 배우네요. 오늘.